안녕하세요. A&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최근 K-팝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2시 딱 지났을 때인가요?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 베이비몬스터도 그렇고 최근에 뭐 제가 리뷰했던 아일리시나 유니스, 뭐 리센느 아주 집중적으로 K-팝의 걸그룹 신인 팀들이 데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가볍게 차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1위는 여자아이들 노래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 노래를 비롯해서 2, 3위 이렇게 높은 순위들을 보면, 그리고 뭐 작년부터 올해 음원에서 강세된 노래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쨌든 언어도 다르고 듣는 음악인데 국내에서는 듣고 따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래니까. 그러니까 좋은 노래에서 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강세가 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뉴진스의 여러 노래 중에서 서양에서는 다른 노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국내에서는 디토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인데, 여자아이들의 여러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도 아닌데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연령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부터 약간 3, 40대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더 많은 연령대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트에서 롱런을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투어스 노래도 예전에 그 사랑을 했다 이 노래도 아주 어린 친구들도 따라 부르기 쉬워서 그 친구들부터 또 이런 빠른 노래, 최근 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은 3, 40대들도 쉽게 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 노래 뭐 표절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근데 이 투어스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 멜로디 라인이 되게 쉬워서 인기를 얻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 역시 반면갱도 4위에는 이지두. 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눈여겨볼 만한 건 6위에 아일리의 데뷔곡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하이브에서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나오면, 새로운 팀이 나오면 인기 얻기 쉬워 라고 말하긴 쉽지만 그게 실제로 저렇게까지 차트에 높은 순위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데, 투어스도 하이브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곡의 힘으로 들어간다. 물론 거기에 저 하이브라는 큰 팬들과 큰 네트워크의 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어쨌든 곡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그 점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워낙 오염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이유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곡들이 한국에서 공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듣는 음악을 떠나서 공연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강세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식스라든지 뭐 하이키 노래까지도 다시 순위가 오르는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곡들을 좀 살펴보면,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는 제가 J-팝 리뷰를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죠. 국내에서 J-팝이 인기 있으면 국내 작곡가들,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런 곡을 잘 만들어 볼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전소연은 지금 J-팝의 그런 보컬로이드 같은 아주 다양한 소스를 쓰는 사운드, 게임 사운드, 거기에다가 이제 J-팝에서 강세 있는 밴드 사운드, 그런 걸 다 합치고 그걸 약간 K-팝 문법으로 기승전결을 딱딱 만들어서 냈거든요. J-팝은 기승전결이 한국 곡들의 흐름과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K-팝의 문법대로 풀어내고, 이 노래가 제 생각에 굉장히 섬세하게 만든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냥 멜로디 라인도 그 J-팝에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되게 퓨전 음악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특히 R&B 음악을 갖고 와서 약간 DJ 음악하고 밴드 사운드랑 결합한 퓨전 밴드들이 많거든요. 뭐 R&B 밴드라고 해야 될지 뭐 네오 소울 밴드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런 노래들의 특유의 이제 다운필 멜로디 진행이 있어요. 근데 요 노래가 그 멜로디 라인도 그 일본 J-팝에서 그런 네오 소울에서 많이 쓰는 다운필 멜로디를 굉장히 잘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모르시는 분도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J-팝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엄청 많이 일본에서도 K-팝을 가져와서 일본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엄청 많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지금 한국에서 J-팝을 갖고 와서 K-팝식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쟤네들 음악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 애들이 지금 더 잘 만들고 있거든요. 세련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다 살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일본이 사운드, 악기, 작곡 이런 거는 훨씬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강하다고 아주 오랫동안 여겨왔는데 그 오랫동안 가지고 온 관성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정해져 있는 틀을 못 벗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작곡의 포인트도 한국이 더 잘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본이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르세라핌의 이지가 타이틀곡이고 이것도 이지 리스닝 듣기 편한 음악이라서 이제 차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10위에 또 스마트라는 곡이 올라와 있죠. 근데 저는 스마트를 보고 느낀 거였어요. 제 르세라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짧게 줄이면 스마트도 완전 이제 남미 축제 음악, 이 르세라핌이 그런 남미권에 있는 라틴 음악이 테마잖아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 라틴 음악을 케이팝 문법으로 풀어내면서 멤버들이 안 어울리고 곡도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앨범을 보면서 이제 초반에 그런 시도,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숙련이 됐구나. 이제 완성됐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 앨범을 보면서 인정. 라틴 음악 한 놈을 판 걸 인정하게 됐어요. 완전 라틴 음악도 아니고 완전 케이팝도 아니고 이 멤버들도 어느 정도 음악 분위기의 컨셉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르세라핌 같은 음악이 나왔다. 라틴 음악에도 어필할 수 있고 케이팝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아이유가 있잖아요. 5위에도 있고 아이유가 있는데 아이유 요번 앨범을 좀 너무 평범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또 요번에 아이유 앨범을 들으면서 전 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뭐 기존 앨범들도 이미 그랬지만 정말 사운드의 고퀄리티, 와 이거는 몇몇 지금 회사들이 그렇게 사운드가 엄청 고퀄리티가 되면서 뭐 당연히 하이브가 있죠. 그리고 몇몇 회사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유 요번 앨범을 들으면서 모든 곡에서 정말 귀르가즘이라고 해야 되죠. 악기를 듣는 게 행복하구나를 알려주는 앨범이 됐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아이유가 이제 정말 그냥 기존에 인기 있던 가수를 넘어서려는 도약이 느껴지는 앨범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한국이 작년부터 급변하게 변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공연 시장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공연 시장이 왜 활성화되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 포인트들을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음원에서 인기가 있고 1위를 하는 가수들 뭐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이게 많은 기준이 되지만 공연 기록을 더 쳐줘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공연에서 사람을 직접 그 비싼 돈을 쓰고 노동력까지 쓰면서 불러일으키는 게 음원보다 더 힘드니까. 그래서 슈퍼스타들의 기록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음원보다는 공연을 더 쳐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원에서 잘 되는 곡, 공연에서 잘 되는 곡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냥 음원에서 듣기 좋은 곡만 있으면은 공연에서 심심해서 공연에서 뭐 당연히 편곡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음원을 들었을 때도 와 이거 공연 가고 싶다. 이거 공연에서 진짜 좋은 음악이다. 흥분할 수 있게 팬들이 공연에 가고 싶게 만드는 곡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웅장하고 퀄리티가 높고 다양한 사운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보컬도 중요하지만 곡의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이제 악기들의 사운드, 곡의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오는데 아이유도 이번 앨범을 보면서 와 이거 사람들을 공연으로 불러 일으킬 곡들이다 다. 그러니까 이미 곡을 제작할 때 앨범을 제작할 때 노선이 이제는 음원을 넘어서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가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이 달라지게 되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아이유가 이제 더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건 성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걸그룹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아일릿 얘기는 했지만 베이비몬스터 신곡도 들어보고 그 유니스, 리센느, 비비업, 캔디샵 이 친구들 음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